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입찰했다가 미납한 물건인데 이것을 또 모르고 재입찰해서 미납을 해요. 보전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있는 물건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지 마시라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7441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서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박사입니다.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2억 8천에 감정이 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49%까지 3차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명이 입찰했는데 1등이 2억 499만 9천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차손이 돼 가지고 행복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1등이 있었기에 우산이 되어서 2등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은 이렇게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차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전회차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1억 4,680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 입찰하게 되면 충격을 받죠. 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매일 오시던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세요. 모든 기록을 마치고 탁 놓으면 자네 권리 분석을 잘했는가? 하면 그때 충격을 먹습니다. 돈을 벌러 법원에 가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번 떼어보신 분들은 이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저도 한번 보전금을 몰수당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20% 2,812만 6천원을 지금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경매가 되는데요. 대지권이 13.47평이고 건물 면적은 21.44평이니까 이것은 전용 면적입니다. 실제 평수는 한 26, 7평 된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이 전용 면적에 1.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강제 경매로 진행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두 번째 대항력을 판단하고,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 우선 변제권을 반드시 이 순서대로 분석해라.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2019년 11월 25일 가압류 우리금융 캐피탈이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이 임차인의 전임 날짜가 중요하죠. 2018년 11월 6일이니까 2018년 11월 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있음, 전액 매수인 인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될 그런 물건이 되겠어요.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 1억 6천이니까 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물가된 채권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그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배당 받을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왜?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낙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되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하게 되면 이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낙찰금액이 결국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신청 접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일이 여기에 보면 2022년 3월 2일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2022년 6월 14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받을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전액 낙찰자 인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배당 받는지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 이 구독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 명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매 입찰할 때 가장 중요시기는 것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최선 효율 설정 이렇게 말소 인증벌레가 되겠죠.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 이렇게 보시면 해당조사 권리신고가 되어 있죠. 해당조사는 집행관이 가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되고요.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확정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배당요구 여부에 보면 2022년 6월 14일 날 배당요구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고 입찰했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입찰할 때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에부터 비고람까지 여기는 반드시 확인을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고에 보시면 대항력 여지 있어 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태블레가 조건에서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의 2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도 보시면 결국 뭐냐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배당요구 종기일을 보시고 배당요구 여부 날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기 싫다 아니면 이런 것들 번거롭다 하시면 구독시험이나 지휘옥시험 이런 데 정보지를 보셔야죠. 여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 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값은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될 것. 첫째, 임차인 있는 물건 입찰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에서 첫째, 대항력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일자, 그리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확인을 꼭 해서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면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우선 변제권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는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확인할 때는 확인, 또 확인, 또 확인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시면요. 처음에 초보자 때는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큰 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있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서 성공했어. 두 번에 성공했어. 그때부터 이제 세 번째부터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주의를 하지 않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긴 안 해. 그래서 결국 그때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일했던 그런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절대 사고 안 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 그때 큰 사고를 치세요. 그때 늘 조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입찰서 작성하고 할 때 긴장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금액 쓸 때 떨립니다.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확인, 또 확인 이렇게 세 번에 꼭 확인을 합니다. 권리분석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보는 것들은 다른 분들이 보시고 지적하고 종합해서 입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명이, 6명이 모여서 공동 입찰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이 확인 또 확인해서 절대 실수하지 말자. 우리 경매를 배워서 투자하는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뼈아픈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장금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물건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확인할 거 꼭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